안녕하세요, 럭키TV입니다. 오늘은 전편 마름저에 이어 삼각대 시승 후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. 전 모델을 타봐야 새로운 모델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승 후기를 촬영을 하는 거고요. 아반떼 처음 딱 앉았을 때 이 실내 모습은, 저는 외관은 조금 못생겼더라도 실내는 예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타봤는데, 실내 공간 자체도 그닥 인테리어가 예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은 K3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, 물론 이게 더 나아서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아주 무난합니다. 아반떼스럽습니다. 1.6 가솔린 스마트 등급인데 가격은 옵션까지 포함하면 2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실내는 2천만원이 넘는 차 같진 않아요. 그래도 요즘 차들이 다 동반적으로 가격들이 상승해서 이 정도 가격이어도 가성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아반떼가 준중형이지만은 예전 중형차의 실내 크기와 거의 비슷해졌어요. 예전에 나왔던 EF 소나타나 UEF 이런 차들과 실내 공간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반떼가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선택하기에도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. 이 스마트 등급까지는 실내에 플라스틱 마감이 많이 보입니다.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. 이 차에 처음 딱 앉았을 때 착좌감은, 전에 K3는 앉았을 때 제 체형과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키가 75에 몸무게가 70kg인데 이 차는 딱 앉았을 때 그 K3의 그런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. 엉덩이 부분도 등받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트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 핸들도 틸트로 조정을 해도 내려오는데 한계가 있고요.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앉아보셔야 본인의 체형에 맞는지 확인이 될 듯 합니다.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특징이 별로 없는 듯한 실내고요. 제가 한 몇 시간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 엉덩이도 좀 아프고, K3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실내는 조금 더 K3가 예뻤지 않나. 실외 외관도 마찬가지고.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. 기존 모델과 승차감을 보면 차이는 약간 있어요. 현대에서 나오는 서스펜션 세팅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이 아반떼도 마찬가지로 이 승차감을 보자면 얘가 지금 195, 65, 15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많이 물렁하지 않습니다. 얘가 거기다가 뒷 서스펜션이 토시언빔인데도 저속에서는 뒷바퀴가 노면을 놓치는 텅텅거림이 예전 차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어요. 전 차에 비해서 서스펜션도 약간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또 충격이 왔을 때는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. 그리고 요철이나 방지턱 지났을 때 그런 자세도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. 기존 모델보다는 그런 승차감은 약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좋아졌다는 거지,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서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적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. 고속에서도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어요. 그리고 이제 정숙성, 호흡 진동 부분을 보자면 진동은 거의 없어요. 정차 시에나 드라이브에다 놓고 뒷다리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. 진동은 잘 억제해 놓은 것 같아요. 안 느껴집니다. 근데 이제 대신 소음이 정차 시에는 조용한데, 이 엔진음 자체가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음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얘는 엔진음이 굉장히 가까운 데서 들리는 것 같아요. 선명합니다. 방음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줬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진동과 소음은 정말 조금 더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은 그런 소음, 방음 처리에서 아반떼는 역시 아반떼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, 그래도 기존 모델보다는 조금 더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서 이제 쫀득쫀득해진 것 같아서 조금 나아졌겠지만은 안정감 있는 고성능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소 아반떼답게 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은 엔진은 이제 GDI에서 MPI로 바뀌었죠. 스마트 스트림 1.6 엔진이라 해서 예전 MPI 방식이에요. 간접 분사 방식이죠. 출력이 살짝 줄어서 이거 K3랑 비슷해요. 이제 GDI 엔진보다 출력이 좀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 내구성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 MPI 엔진을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한 것 같아요. 123마력에 15.7 토크? 이게 지금 배뉴도 똑같고 K3도 똑같고 그 외에 0.6 기본
가솔린 차량들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이죠. 그리고 미션이 CVT 미션인데 IVT라 해서 무단 변속기죠. 크게 변속기에 그런 이질감은 없어요. 기존 모델의 그 변속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모르고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두 개의 조합이 그냥 저냥 무난하게 아반떼스럽습니다. 얘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, 스포츠, 스마트, 노멀 모드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탔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기준으로 핸들의 무게가 정해졌는데 얘는 제 차처럼 스포츠 모드 놓으면 시속 10km에도 핸들이 무거워져요. 내비게이션에 모드별로 이런 그래픽도 좀 나오고 하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. 스포츠 모드나 에코 모드나 스마트 모드나 핸들 무거워지는 거 말고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. 아반떼 123마력에 15토크면 거기에다가 2천만원 정도 되는 차다라고 하면은 살짝 모자란 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해요. 저는 주행 보조 장치들 옵션에서 다 제외해도 상관없으니까 뭐 뒤에 서스펜션 멀티링크로 해준다든지 렉 구동형 MDPS를 적용을 한다든지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엔진 출력을 조금 높여준다든지 그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놓고 한번 달려볼게요. 고속으로 왔을 때 그 정수성이나 소음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조용해요. RPM이 이제 4,000, 5,000, 6,000이 될 때 1.6 자동차들은 대부분 다 배뉴도 그렇고 엔진에서 거의 뭐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. 스포츠 모드에다 놓고 가속을 해보겠습니다. 가속도 크게 평지에서 성인 남성 한 명이 탔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아주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엔진음도 뭐 배뉴보다는 조금 조용했던 것 같아요. RPM 한 4,000, 5,000 정도 썼을 때 그렇게 귀를 아주 자극하는 그런 엔진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크루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정면에서 차가 저렇게 있으면은 반응이 오네요. 저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입니다. 여기에다가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까지 사용해서 가면은 굉장히 편한 장거리 주행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방심을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전방은 주시를 해야 됩니다. 마무리를 하자면 기존 모델보다 좋아진 점은 승차감이 조금 좋아진 것 같고 뭐 정수성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부분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외관이 달라졌겠죠. 그리고 이제 기본 보조 옵션들이 좀 생겼고 그런 부분 말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그걸 타보고 시승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으로 K3와 비교를 한다면 저는 K3로 갈 것 같아요. 이유는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K3가 더 좋았던 것 같고 이 실내의 모습도 K3가 더 깔끔하기도 했고 인테리어도 더 예뻤던 기억입니다. 그리고 또한 외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저는 저런 이유로 K3를 선택을 할 것 같고 주변에서 누가 한다고 하면은 K3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. 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